11월 19일 금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6만 8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1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39로 나타나며 전월 대비 개선됐습니다. 뉴욕 연은은 보다 광범위한 인플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이자 코로나 치료제 1천만 회분을 구매했습니다. 나이키가 로블록스와 나이키랜드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알리바바의 3분기 이익이 87% 급감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규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CBS가 향후 3년간 점포 900개를 폐장합니다. 디지털화를 가속하겠다는 분석입니다. 엔비디아가 강한 실적 호조에 시가총액 8천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1% 하락, 반면에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은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제조업 및 고용과 관련된 경제 지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의 움직임과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등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매 기업들의 호실적이 이어졌습니다.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 그리고 소매 유통기업 콜스의 주가가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오늘 급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던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 주도했는데요. 엔비디아 오늘 장에서 8% 넘게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차원 시각화 플랫폼인 옴니버스, 메타버스와 연계되는 기술에 대해서 젠슨 황 CEO가 강조하자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반도체 업종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퀄컴과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모두 다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오름세도 뚜렷하고요. 반면에 테슬라, 제너럴모터스, 포드 등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금융주 내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연일 추락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디즈니와 넷플릭스, 컴캐스트 등의 스트리밍 업체들도 모두 다 하락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강수민 캐스터가 더 자세한 종목 흐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3개 섹터가 상승, 8개 섹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비재가 가장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애플 등이 오르면서 기술주 그리고 헬스케어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주와 이미 소비재, 자재주는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마스터카드와 페이팔은 모두 2%대 하락하면서 금융주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확인해 볼 텐데요. 최근 S&P 500 지수 종목 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의 비중이 13%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빵주로 불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모두 장중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이고요.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도 보입니다. 메타버스 수혜주인 로블록스와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비디오 게임과 데이터 센터를 위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3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50% 급증했습니다. 다음 분기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 시총도 8천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어제장 3% 하락 마감했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3% 이상 올랐고요. 오늘장에서는 엔비디아가 8%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힘입어서 인텔을 제외한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AMD가 2%, 퀄컴이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잉입니다. JP모건이 보잉에 대한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737 맥스 기종의 재인증이 임박해 있고 787 드림라이너가 내년 1분기에 인도를 재개할 예정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보잉 소폭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애플입니다.
아이폰 12와 13의 일부 제품에서 통화 중 끊김 현상이 밝히자 애플이 긴급 업데이트를 배포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소비자가 아이폰을 직접 고칠 수 있는 셀프 수리 도입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애플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경기 민감주 중에서 3% 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가장 환하게 초록불을 켜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아마존을 2022년 최선호주로 선정하기도 했고 제프리스도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또 아마존은 영국에서 발급된 비자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비자 카드는 어제 6% 떨어지며 다우지수 하락을 견인했는데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오늘도 0.44%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오늘장에서는 금융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페이팔이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이 경쟁 심화를 원인으로 페이팔의 목표가를 하향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쇼피파이가 페이팔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주 가운데서는 모더나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장 4%대 오르고 있는데요.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사용 승인을 FDA에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장중 신고가를 기록한 로블록스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의 리더라며 목표가를 88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1.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도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나이키가 로블록스와 손을 잡고 가상세계 나이키 랜드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키 의류와 운동화로 아바타들의 옷을 입힐 수 있게 됩니다. 오늘장 나이키 상승하다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리바바가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장 11%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규제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87% 감소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 시스코 시스템즈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매출은 시장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분기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오늘장에서도 6% 넘게 떨어지며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큰 하락폭으로 다우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월가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JP모건이 액티비전 분리자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CEO의 혐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타겟을 최선호주로 또다시 선정했습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몇 달 안에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며 주가가 하락한 지금이 매력적인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타겟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버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우버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우버의 새로운 구독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우버 1%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략 비축유 방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소식에 6주 만에 최저치로 국제유가가 떨어졌다가 지금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WTI는 7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브렌트유는 81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찍으면서 금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0.6% 하락하면서 1,85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 상승,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 지표가 팬데믹 이후에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홍성진 캐스터가 짚어주시죠. 네, 미국의 고용 상황이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6만 8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 26만 명보다는 소폭 높았지만 지난주 발표보다는 1,000명가량 줄어들면서 7주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시장의 지배적이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진정된 상황인데요. 여기에 오늘 발표된 미국의 실업 지표가 7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를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유례없는 구인난이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국 고용자들은 근로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 또한 큰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고용 비용 지수 역시 3분기 중에 지난 분기에 비해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는 2001년 이후 무려 2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다만 실업보험 청구 건수 감소폭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용 회복이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날 윌리엄스는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현재 미국에서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도 오르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세 역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에 고정될 수 있도록 연준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잘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날 윌리엄스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요. 윌리엄스는 가상화폐가 향후 금융 안정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의 높은 변동성을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아직까지 CBDC 도입에 대한 논의를 다 마치지 못했다고 전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전에 6만 달러가 붕괴가 됐었는데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도 5만 8천 선 현재 유지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5만 7천, 5만 8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 다 같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잠시 우리 투자에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에서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현재 미국에서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개인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미국인들 역시도 최근 인플레이션에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컨트리 파이낸셜의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8%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가 3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6.2%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달 22일과 25일 사이에 실시가 됐는데요. 많은 미국인들이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8세 성인 1,031명 중 48% 정도는 외식비와 테이크아웃 음식 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더해 30%가량은 개인 전자기기 업그레이드를 생략할 것이라고 답했고 의류 구입을 줄일 거라는 대답도 29% 정도 있었습니다. 또 20%가량은 여행을 미루거나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13%는 운전을 덜 할 계획이라고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10월에 소매 소비가 예상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증가세는 미국인들이 지출이 제한된 기간 동안 충분한 현금을 저축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통은 물가가 오르면서 사람들의 소비 금액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그들이 구매할 수 있는 높은 금액의 제품을 대체할 다른 것들을 찾아 그 가격 상승분을 상쇄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제품 부족으로 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컨트리 파이낸셜의 스콧 젠슨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체할 수 없거나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가격 인상이나 남은 물품들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구매하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형태의 소비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명절 쇼핑객들에게 대출도 생길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debthammer.org 조사에 따르면 58%는 페이데이론이나 단기 대출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66%는 또 선구매 후지불 방법을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문가는 인플레이션 지속 여부에 대해서 1년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내년에도 물가 상승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다 해도 놀랍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컨트리 파이낸셜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88%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아마 내년까지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그동안 저희가 테슬라나 리비안, 루시드 같은 좀 신생 전기차 기업들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포드, 제너럴 모터스 같은 전통 강자들이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까? 네, 포드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좋은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칩 품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이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CNBC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 포드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와 반도체 생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포드가 반도체 칩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다면서 향후 포드의 차량 생산 계획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급량 역시 줄어든 바 있습니다. 다만 팬데믹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칩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전 세계 기업들이 반도체 품귀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특히 완성차 업체들이 이로 인해 큰 타격을 받으면서 포드, GM 등을 비롯한 기업들이 수백만 대의 차량 생산 계획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전자 및 가전제품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면서 내년까지 반도체 대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이 해결 방안을 각자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날 포드는 구체적인 투자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파운더리와의 협약을 통해 향후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포드 자동차에 특화된 자체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포드 자동차의 생산량을 큰 폭으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를 두고 척 그레이 포드 부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포드의 제품 성능과 기술 독립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체 반도체 칩을 통해 자율주행 기능, 전기차 배터리 같은 최첨단 시스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포드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반도체 지원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CNBC는 포드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자체 반도체 칩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칩 품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이를 통해 기업들이 반도체 대란을 예상보다 빠르게 극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드의 주가까지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드의 주가 현재 1.64% 내린 1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YTD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120% 넘게 급등한 포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컨슈머 리포트가 2021 자동차 신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상위에 올랐을까요? 네, 현지 시간 목요일에 컨슈머 리포트에서 2021 자동차 신뢰도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렉서스가 가장 신뢰도 높은 자동차 업체로 평가됐고 마쓰다와 도요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테슬라와 지프, 링컨은 최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2개월 동안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향후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개발하여 내놓는 모델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위해 해당 자료가 사용되곤 합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2000년에서 2021년까지의 모델을 차량 30만 대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요타의 럭셔리 브랜드 렉서스가 15년 만에 1위를 탈환했고 그동안 1위였던 마쓰다가 2위로 또 3위에는 도요타가 자리했습니다. 크라이슬러, 쉐보레, 포드 등 미국 브랜드는 신뢰도가 평균 수준이었고 램과 GMC, 지프 등 다른 브랜드는 평균을 조금 밑돌았습니다. 테슬라가 27위, 포드의 럭셔리 브랜드 링컨이 28위로 맨 마지막에 위치했습니다. 특히 올해 주목해볼 만한 건 전기차일 텐데요. 보고서에서는 5대 완전 전기 SUV를 포함해서 8개 브랜드의 11개 전기차 모델도 포함했습니다. 신뢰성 등급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가스와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반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측에 속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X와 아우디의 e-트론은 전기차 부문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의 니로 전기차는 평균 신뢰도를 크게 웃돈다는 평가를 받았고 닛산의 리프와 신형 포드 무스탕 마하-E는 평균 이상의 신뢰도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급 전기 SUV들은 필요하지 않은 기술을 너무 많이 추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신뢰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작년 2020년 1월 테슬라가 1위를 차지하고 링컨이 뒤를 이었던 만족도 조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 주목을 받는데요. 컨슈머 리포트의 수석 이사는 테슬라가 더 많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기능을 도입하면서 복잡성이 늘어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신뢰도 측면에서는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그래도 월등하게 1등 자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계속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상승 반전하면서 현재 0.5%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20세기에 워런 버핏이 있다면 21세기에는 레이 달리오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융계를 선도하는 인물이죠. 얼마 전에 이제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레이 달리오가 보유한 향후 기대주들 정리해봤습니다. 이혜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월가의 심층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의 설립자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는 금융계의 스티브 잡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현재 시점에서 월가 분석가들은 브리지워터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후 가장 높은 상승 잠재력을 가진 기업 3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리스트에 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글로벌 페이먼츠입니다. 글로벌 페이먼츠는 디지털 상거래 관련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페이팔의 주요 경쟁자 중 하나인데요. 글로벌 페이먼츠는 최근 영국 금융 서비스 그룹인 버진머니와 계약을 체결했고 NFL 애틀란타 펠컨스의 홈구장의 공식 결제 기술 공급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달리오는 현재 글로벌 페이먼츠 주식 12,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투자은행 코엔앤코스의 조지 미할로스는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글로벌 페이먼츠가 앞으로 1년 동안 약 76%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청바지 기업인 리바이스입니다. 달리오는 현재 약 13만 4천 주의 리바이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약 368만 달러 규모인데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리바이스가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다며 이번 3분기 실적이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버코어의 분석가 오마르 사드는 공급망 위기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냈다며 매수 의견 보였습니다. 또 향후 1년 동안 최대 46%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자동차 판매 업체인 리시아 모터스입니다. 현재 레이 달리오는 리시아 모터스 약 7,5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시아 모터스는 현재 신차 외에도 중고 차량 또한 판매하고 있는데요. 월가 분석가들은 특히 최근 중고차 가격이 45% 증가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중고차 가격 상승이 리시아 모터스의 3분기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인 건데요. 이외에도 구겐하임의 알리 파그리 분석가는 반도체 공급난 등의 이유로 신차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보였다며 매수 의견 보였습니다. 또 향후 12개월 동안 약 6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마켓워치에서 집계한 글로벌 IB들의 평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한 레이 달리오 보유 상승 기대주 살펴봤습니다.